혹시 가족 중에 가족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아파 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렇게 되면 한 가족 구성원이 아프게 되면 그 가족 모두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 어둡고 부정적이고 좀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4개월쯤에 머리에 큰 혹이 생겨가지고 이게 그냥 혹을 제거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 번의 수술관 검사를 했는데 결국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한 5개월쯤에 소아암, 희귀암이라 그래서 횡문 근육 쪽이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친구를, 동생을 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지우는 아직 어려서 기저귀만 해요. 아멘. 처음에 이 암이란 말을 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노랗고 무너지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라는 정말 그 순간 찰나에는 20초 동안은 그냥 앞에가 깜깜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저희 아내는 방에 주저앉아서 울고 저는 그걸 달래는데 사실 저는 그 앞에서 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가장이고 이 아이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울고 난 다음에 전 정확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아직 건강한 건 아니지만 살아있고, 두 번째는 암이라 했지만 암은 수술을 통해서 다시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병명인지 모를 그 한두 달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었거든요. 암이냐 암이 아니냐. 세 번째는 생존율이 20% 미만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완쾌할 수 있도록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 울지 말고 나중에 이 암이 완쾌가 됐을 때 그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다음에 단 한 번도 한 8개월, 9개월 동안 항암 투병 생활하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사실 무서운 질병이고 겁나죠. 뭐 정말 4개월 된 아이가 암에 걸렸다 그러는데 어른조차 그 항암에 대한 것들을 그 투병하게 되면 너무너무 아프다 하거든요. 그 아픈 걸 이겨내고 어떻게든 살아내려 하는 그 몸짓을 보게 되면 안병동에서 부모인 저희로서는 멘탈이 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아이도 저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부모가 나태해지면 되겠냐 라는 게 저희의 깊은 깨달음이었고, 근데 중요한 건 저 이 암을 통해서 삶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요, 진짜 처음에 암이라 진단 받았을 때 혹시 눈을 잠깐 감아보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이렇게 안 보였어요. 근데 10초, 20초 뒤에 제가 순간 깨달은 건 뭐냐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받아들인 이 현실은 너무 깜깜한데 동굴인데, 하지만 이 길 끝에 끝까지 걸어가면 동굴이 아닌 실제 저 길 끝에 광명, 빛, 희망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그 터널이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당장 너무 어렵고 힘든 그 암을 걸어가는데 그건 반드시 우리가 동굴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터널을 걸어가서 저길 끝에는 지속적으로 1번, 2번, 3번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의 희망적인 메시지만 보게 된다면 반드시 살릴 수 있다라고 그 길 끝을 주시하면서 계속 걸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이는 좋아졌고, 최근에는 항암 치료를 이제 종료하긴 했는데 추적 검사랑 기타 등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양한 검사들과 남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정말 암병동에 가게 되면요 여러 종류의 삶을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진짜 이 들것에 아이가 천국으로 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에서도 각각 부러움들이 있어요. 부러움이라기보다는 소아 암병동 업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병원 생활할 때 1인실, 2인실을 부러워하는데 사실 이 소아 암병동은 1인실, 2인실은
그만큼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위급하고 다급한 상태이고요. 반대로 뭐 다인실, 5인실 같은 경우는 1인실보다는 조금 더 건강이 온전한 상태를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또 이 5인실 안에서도 나름대로 또 부러움이 분리되어 있어요. 실제 들어와서는 저쪽 끝에 창가 쪽은 대체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형태이고, 문 쪽, 화장실 쪽은 또 단기적으로 입원하는 환자분들이고, 또 이렇게 소아암병동 말고 우리가 원하는 정말 희망적으로 앞으로 가고 싶은 방향성은 이 암병동이 아닌, 이 암병동을 벗어나서 일반 병동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사실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남 탓, 사회 탓,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 탓. 내 탓이 아니라 니은.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나로 인해 발생이 됐고, 그럼 내가 이거를 책임지고 해결해야겠다.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가 돼야만 정말 내가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가 빈도와 또는 강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이걸 해결하게 되면 그 삶의 인생이, 내가 원했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주어진 환경, 그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만큼 버겁더라도 그게 빈도가 잦다, 또 강도가 깊다, 그럴수록 그걸 해결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된다면, 여러분 지금 봉착해 있는 그 문제에 행복이, 해결책이 그로 인해 더 큰 삶의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네 삶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가 앞으로 내 삶을 지지해주고 만들어가는 중요한 척도이지 않을까, 저는 저희 아이의 사례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막걸리 한 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될 끝행, 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을 하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고 남극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힘들고 지치면 언제든 제 채널에 와서 제가 극복한 이 스토리를 보면서 반드시 이겨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고! 난 극복. 감사합니다.